부르봉 왕조의 태양왕 루이 14세는 패권 장악을 위한 도전에 나선다. 파리와 지중해 해안 도시를 단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최상의 내륙 운송 시스템을 갖춘다. 루이 14세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군대를 양성하여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의 해외 영토를 식민지로 둔다. 하지만 무모한 패권 도전이 경제적 손상을 초래하며 지방 귀족들과 관리들의 부패까지 겹치자 성장 잠재력이 훼손된다. 게다가 해운업과 조선업에서 핵심 기능을 수행한 위근호들에 대해 차별적 과세와 종교적 탄압을 가함으로써 200만 명이 해외로 빠져나간다. 1685년 칼뱅파 신교도들이 산업기술과 자금을 챙겨 나가자 프랑스 경제는 큰 타격을 입는다. 루이 15세 또한 7년 전쟁에서 패한 후 누벨 프랑스와 인도 영토의 대부분을 잃는다. 특히 스코틀랜드 출신의 경제학자 존 로가 주도한 중앙은행과 미시시피 회사의 실험적 운영이 버블로 무너지자 은행권 신용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다. 루이 16세 역시 미국의 독립전쟁을 과도하게 지원하여 파산 지경에 이른다. 20억 리브르의 자금을 전쟁에 쓴 프랑스는 통화량이 25억 리브르인데 비해 부채가 50억 리브르에 달한다. 왕실의 수입은 5억 300만 리브르인데 반해 지출이 6억 3천만 리브르로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자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 비용만 3억 2천만 리브르에 이른다.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정치와 사회개혁을 요구하는 분위기 속에 부유한 부르주아지가 권력에서 배제되고 국가재정마저 파탄난다. 특권 계급은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 가운데 근로대중의 조세 부담률이 38에서 40%로 치솟으며 아래로부터의 혁명의 요구가 분출된다. 1789년 루이 16세가 삼부회를 소집하지만 반란군은 계몽주의의 주체로서 자유를 위한 저항과 투쟁을 표출시킨다. 1791년 루이 16세의 신뢰도가 심하게 훼손되자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국을 수립할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 1792년 국민공회는 프랑스 제1공화국을 선포하여 군주제를 폐지시킨다. 1793년 미덕과 공포 정치 속에 단두대 기요틴을 설치한 로베스피에르는 루이 16세를 처형한 후 지롱드파를 제거하고 에베르파를 숙청한다. 1794년 로베스피에르와 생지스트, 구통, 오키스탱 또한 처형된다. 시민계급이 일으킨 프랑스는 농민과 노동자가 배제된 채 부유한 부르부아지가 권력과 경제를 장악하자 돈의 권력으로 중심이 이동된다. 1799년 제1통령에 취임한 제1제국의 나폴레옹은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에게 승리하지만 영국에게 해전에서 패배하고 러시아 원정 또한 실패한다. 1814년 나폴레옹이 몰락하면서 구구파 부르봉 왕정이 복고된다. 부르봉 왕조 또한 7월 혁명으로 무너지고 수립된 이펑 군주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불안이 계속되며 2월 혁명 때 종말로 이어진다. 프랑스는 루이 14세와 나폴레옹의 짧은 치세회에는 장기적 패권을 누리지 못한다. 스스로 부를 쌓으려는 사업가적 열망이 가득 찬 네덜란드와 영국과 달리 프랑스가 항상 2인자에 머문 것은 관료적 신분에 대한 집착이 큰 요인이다. 고위직에서 하위직에 이르기까지 과세로부터 면제와 신분에 따른 부수입의 혜택으로 함몰된 프랑스 경제는 공공부문의 비대화와 규제 강화에 대외 경쟁력을 상실한다.